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6%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우리 기술의 지금 차트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5일선 위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21선까지도 잘 지켜내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뭐 상승 흐름 다시 한번 무난하게 보여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여유있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떤 주들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대우건설이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바로 이 파란색 선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마저도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했었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딛고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 한번 단기적인 추세가 빼꼼히 지금 머리통을 들어봐주면서 종가상의 5일선을 죽어도 이탈시키지 않으려는 그 의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서 이 종목들도 지금 이렇게 미친듯이 가는데 왜 도대체 우리 기술은 못 가는 걸까라고 하면서 배가 아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윗단에서 먼저 만들어주면서 가고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 일단 그냥 가게 두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털이랑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들이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나한테 그냥 가게 냅두라는 겁니까? 우리 기술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혼자만 못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술은 철저하게도 바로 이 세력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시나리오의 그 한복판에는 어떤 한 가지 일정이 지금 떠져 있는 상황이고, 그 일정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기술의 현재 구간은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박스권 횡보라고 보일 수밖에 없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정에 대한 눈을 여러분들께서 장착을 해주셔야지만 세력들과의 같은 눈으로 차트를 지켜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 일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봐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게 두어라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대우건설과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빠르게 선두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떤 거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 후발주로 이렇게 뛰어서 올라갈 때는 정말로 미친듯이 한번 올라갈 때는 장대양봉 연속적으로 막 4개씩 발생시키면서 투자 경고, 투자 위험까지도 불사해가면서 올라가는 정말 미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몰캡 종목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대장주들이 먼저 치고서 올라가면서 윗단에서 버텨주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기술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다라고 지켜보실 게 아니라 제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염원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우리 기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우리 기술 지금 구간에서 일정에 맞춰서 칼같이 행동하고 있었던 이 세력들, 그들의 물량이 소화되는 구간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했던 것 자체가 대칭으로 치고서 올라갈 때는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렇게 저항을 형성했었던 구간이자 라운드 피겨 자리인 5만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고 빠르게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기술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재미없다라고 지켜볼 게 아니라 이런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에서 충분히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 타점 태우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뚫고 올라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것은 5초밖에 안 걸리는 일이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댓글을 많이 작성해 주시는 그 영상을 이 영상은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고, 제가 이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우건설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누가 견인하고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또 프로그램이 매수세를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분들이 매도를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분들이 매도를 진행하니까 오늘 상한가를 가도 괜찮았을 법한 자리에서 대우건설이 17%밖에 못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때는 이 프로그램이 미친 상승을 견인해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날에 개인분들의 매도 폭탄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윗꼬리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개인분들이 매도 폭탄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도록 영상을 추천받아 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영상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 우리 기술을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우리기술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과거에는 3부라는 키워드로 엮여 있었던 바로 어떤 세력입니까 여러분들? 이 전환사채와 깊숙하게 엮여 있었던 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구간에서 전환사채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던 겁니까 여러분들? 추가 상장을 진행하면서 물량을 쏟아내면서 소화해주는 과정을 박스를 치면서 만들어 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전환사채는 올려치는 이런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주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 파동이 발생을 했었는데, 1, 2파동을 보내주고 나서 3파동부터 시작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우리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전환 청구 가능 기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4월 30일부터 해서 매도를 쏟아낼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바로 제 17회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회차 16회차까지만 해도 취득하고 매각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쳤었는데, 17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의 이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4월 30일부터가 아니라 권리 매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4월 28일이라는 날짜를 일단 먼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4월 28일부터 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마찬가지로 거쳐주다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까지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우리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오르비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상한 이유가 전환 청구권 행사가 정정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장일을 변경을 했었는데, 원래는 4월 22일 날 상장을 하기로 했었던 이 오르비텍의 전환사채, 보시다시피 정정 후가 언제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4월 28일이라는 날짜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권리 매도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4월 26일부터 매도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짚어봐드렸었던 우리기술의 매도 가능 날짜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러분들? 4월 28일이었다라는 것은 오르비텍조차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원래 4월 20일이었던 것을 4월 28일로 정정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 세력들 간에 알게 모르게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4월 28일부터 시작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매도할 물량까지도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7월 21일까지 해서 전환사채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력 시나리오에 대해서 감히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지금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철저하게 한번 소화 과정을 거쳐준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소화가 개인분들이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개인분들 계좌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개인들은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력들이 개인들의 차명 계좌를 바탕으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에 이 3부라는 키워드로 같이 엮여 있었던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일단 주가를 다짜고짜 상승을 시켜준 다음에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위아래 꼬리를 길게 발생시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섰고, 정말로 악랄하게 눌러봐 버리면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 과정을 거쳐 놓은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전환사채 물량 소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마저도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주고 나서 지독하게도 개미를 털기 위해 쭉 한번 올렸다가 빼는 방식으로 해서,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다고 하면은 올라갔을 때 털려나가는 개인분들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구간에서 종가상 5일선 이탈되는 걸 지켜보면서 매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연이은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악랄하게 개미를 한번 털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5일선과 21선 스리슬쩍 올라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정말로 미친 듯한 광기가 터져 나왔었던 이 휴림로봇, 이때 당시에 세력들은 이미 운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광기가 터져 나오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무섭게 올라갔었죠. 막상 올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섭게 올릴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세력이 과거에 이 3부 키워드로 엮여 있었던 그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해서 의혹이 있었던 만큼, 그러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올라갈 때 정말로 화끈하게 올라가는 이 우리기술의 성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흐름이 연출될 때는 정말 여러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왜 주가가 5만원에 가 있지, 이런 상황도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는 바로 이 우리 기술을 운전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술을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아 이거 너무 재미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재밌기 이전에 힘을 응축하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찬스입니까 여러분들? 매수 찬스로 삼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 도대체 휴림 로봇 한 종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과거에 진행됐었던 이 하이드로리튬의 케이스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전환사채와 아주 깊숙하게 엮여 있었던 종목인데 정말로 주가가 얼마부터 올라왔었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600원부터 시작해서 6만원까지 튀어서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주가가 100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전환사채와 아주 깊숙하게 엮여 있었던 종목이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이 엔캠의 사례를 특히나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엔캠 같은 경우에도 다짜고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 파동이 발생했었고 1, 2파동을 보내준 다음에 3파동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해줬었던 종목인데, 엔캠 같은 경우에 5월, 6월, 7월에 걸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전환사채 물량을 싹 다 팔고 튀자 주가가 어디까지 돌아왔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출발하기 이전까지 돌아와 버렸었던, 그러면서 심지어 그 아래까지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엔캠의 케이스였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보시다시피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 연출되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허리매매법에 대한 이슈와, 그러면서 5월, 6월, 7월에 이 전환사채 물량을 팔고 튈 때 먼저 고점을 찍어 놓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엑시트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기회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다가는 그 이후로 이렇게까지 쭉 흘러내리면서 원래 상승했던 구간까지 내려와 버리는 이런 패턴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패턴을 보여줬었던 것이 마찬가지로 하이드로리튬이면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전환사채 세력과 아주 깊숙하게 엮였었던 종목인데 이런 구간에서 매물 소화 해놓고 튀어서 올라간 이후로 꽤나 많이 내려온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7월달까지 끌고 가야지가 아니라 7월 이전에 고점을 찍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거고, 지금까지 영상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우리 기술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기술의 완전 광신도다, 그냥 무조건 우리 기술 올라간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기술을 어떤 구간에서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냐면은 최근에 고점을 찍었었던 32,200원 영역에서 3월 19일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했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은 3월 19일날 조회수가 2,1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에서 우리 기술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 한번 해보시면요, 나는 칼같이 잘라낼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대비해야 될 자리다 아니면 매도를 대비해야 될 자리다, 바로 매도를 대비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면서,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도 이 우리 기술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2,200원 영역에서의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우리 기술 어떤 구간에서 또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이 우리 기술이 악랄하게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툭 하고 깨주면서 이렇게 투매 물량을 유도했었던 이날에는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그날이 4월 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은 4월 7일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 한번 해보면요, 이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할 구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께 이 위에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분명하게도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매수 타점 들어가실 수 있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올라가고 나서 아 나 왜 그때 팔았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구간에서는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자 앞전에 우리 기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저점을 툭 하고 깨주는 굉장히 악랄한 이 19,950원 영역에서의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우리 기술, 지금 튀어서 올라가면서 약수익권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짚어봐 드렸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소화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냥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처럼 유지를 해주다가 이렇게 주가가 잔잔하게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케이스와 아니면은 장대 항봉을 한번 만들어 내준 다음에 눌러봐주는 자리에 이 캔들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거래량을 터트려야지만이 그 구간에서 물량을 매도해도 티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의 차이가 이렇게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런 구간에서 우리 기술 매수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매도 타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드렸던 만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셨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손실권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의 차이에서 바로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에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은 이렇게 우리 기술이 잔잔하게 있을 때 1월 12일날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1월 12일날에 우진이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후발 종목으로 추천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우리 기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1월 12일날 우리 기술을 4,16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뒤로 이렇게 우리 기술이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선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렸었는데 3월 20일날 우리 기술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보시다시피 3월 20일날 우리 기술을 28,400원 영역에서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최근에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선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날이 4월 3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4월 3일날 우리 기술을 21,1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약수익권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결정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눌러봐주는 자리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특히나 어떤 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만약에 눌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있으면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엔캠이라든지 하이드로리튬처럼 못 팔았을 때 나오는 급락을 피해드리기 위해서 고점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 기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 기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우리 기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최근에 핫했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핫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렇게 좀 급락이 연출이 됐었지만 많이 오른 것 대비해서 조정이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의 구간에서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여주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제가 그 종목을 후속 종목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기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윗단에서 이제 박스를 치기 시작한 지가 꽤나 오래 지났었고, 이제는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바로 이 전환사채 물량의 해소를 우리가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추가적으로 7월까지도 전환사채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고점을 찍고 정작 7월달에는 내리는 구간에서 매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케이스가 바로 엔캠이라든지 하이드로리튬 수도 없이 많이 좀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인 21선을 죽어도 안 무너뜨리면서 윗단에서 버티고 있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현대무벡스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이 출발되기 이전에 한번 보시다시피 21선 밑으로 과하게 뺐다가 다시 한번 61선 밑으로까지 뺐다가 튀어서 올라가면서 보시다시피 21선을 수복해주는 과정에서 지금의 우리기술의 차트 흐름과 굉장히 비슷한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죠. 자, 이 구간을 좀 더 확대해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봐주는 기준봉이 출현해준 이후로 이 윗단에서 흐름을 이렇게 통통 다져주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미친듯이 연출이 됐었던 현대무벡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딱 우리기술이 지금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들려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흔들렸다가는 진짜 너무나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승이 연출될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은 흔들릴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매수 타점을 너무 싸게 박앤세일 기회로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충분히 삼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진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통 튀어서 올라가는 이런 구간 자체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현대무벡스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뭐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기 질투를 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가면서 윗단에서 잘 버텨내봐주고 있어야지만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우건설 시가총액이 13주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73주라고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윗단에서 버텨주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더 윗단이 열려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번 상승에서 정말로 무서운 상승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을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 영상을 못 보시는 바람에 매도 타점을 놓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30% 가까이 발생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의 과정을 거쳐내는 바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회피할 수 없었을 뿐더러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기회비용도 살릴 수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우리기술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기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우리기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우리기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